어머니가 그러면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천천히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상당히 죄책감을 가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구글 폼을 만들어서 링크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찾아뵙겠습니다. 10대 자녀가 있으시다고 하고 이 아이가 지금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자신이 성소수자일 수 있다고 털어놨어요. 아이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예로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상담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이거 치료가 되나요? 약을 먹으면 되나요? 상담을 받으면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제일 첫 번째로 많이 주세요. 그런데 정신과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성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성적 취향의 문제 두 가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젠더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스스로가 자기의 성을 어떤 걸로 규정하고 있는지, 생물학적인 성과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는지 여자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이제 젠더 아이덴티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적 지향점이 되겠죠. 어떤 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나의 성적인 상대로 생각하느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지면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경우의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신과에서 더 이상 이런 성소수자들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치료를 통해서 바꾼다든지, 이제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되면 정상화 시킨다든지 이래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아마도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좀 슬픈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성소수자 분들을 당사자를 면담을 쭉 해보다 보면은 이분들은 팬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나는 남자는 별로니까 여자를 좋아할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태생부터 달랐던 경우가 많아요.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 약간 다른 친구들과 다른데 라는 거를 아주 분명하게 인지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물학적인 남자분인데 남자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진다든지, 사춘기 접어들면서 친구들이 이성을 좋아하는 게 대부분인데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관심이 없고 동성애 가슴이 떨리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고 시작이 된다든지, 이런 인생의 아주 이른 시기에 태생부터 다른 그런 부분들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뭐 옳다 그르다라는 거는 제가 판단할 입장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되돌리기는 어렵다.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서 되돌리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일단은 분명하게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가 그러면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들이 주변에서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혐오나 부정적인 낙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그 환경 안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천천히 성장하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성적으로 좀 더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롭잖아요. 누군가가 필요해요. 곁을 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대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드문 어떤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잘 통하는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서
가서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나라 안에서는 그런 대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식의 경험들을 이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굉장히 정서적으로 외롭고 일반적으로 공감받고 이해받고 위로받고 이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이 자체는 병은 아닌데 이런 상태로 완벽하지 않은 환경 안에서 살아가려다 보니 부수적으로 생기는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오시게 돼요.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겪으시면서 정신과에 방문하시게 되거든요.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는 어머니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천천히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 대해서 든든한 방패막이가 좀 돼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라도 우리 아들이 겪게 될 마음의 어려움, 아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공감해 주시려는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태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머니들이 상당히 죄책감을 가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임신 중에 뭔가를 잘못해서, 아니면 임신 전에 뭔가를 잘못해서,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어머니는 신앙이 깊은 이제 기독교 신자이신 어머니셨는데, 교회에 가셔가지고 본인의 잘못을 탓하면서 회개하겠다라고 기도를 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반복하시고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게 태어나고 생김새도 다르게 태어나고 성격도 다르게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으로서 좀 다르게 태어난 것 뿐이다. 스스로 인지하는 정체성이라든지 성적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줘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 말씀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도 좀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절대 어머니 탓이 아니고, 또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자책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간접적인 직접적인 메시지가 자꾸 전달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병이 있고 정상적이지가 않고 그런 존재라는 메시지가 자꾸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꼭 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어머니도 죄책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아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